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게 됩니다. 30회 시험에서는 두 개가 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제도는 먼저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 행위는 총 5가지가 됩니다. 앞에 3가지는 부동산거래 신고제에 위반한 거고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위반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제에 위반한 경우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자, 그 다음에 거래를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신고를 한 자,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 요거 두 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20%의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다만 첫 번째 거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이 한도액이 있게 되는데 한도액은 1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위반했을 때 이 포상금 지급 금액은 건당 50만 원이 됩니다. 요거는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지급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등록관청이 지급하죠. 등록관청이나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신고를 해야 되는 관청은 신고관청이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관청은 허가관청이고 등록을 해주는 관청은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 되는데 이 용어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기 이제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고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의 위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했을 때는 포상금을 어떻게 균등 똑같이 나눠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을 때는 합의가 우선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는 어떻게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간단한데 그러면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 제도하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하고 혼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별해서 살펴보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 행위는 3가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5가지가 되는 거죠. 5가지를 2개로 나누면은 거래 신고에 위반했을 때 3가지, 토지거래 허가에 위반했을 때 2가지 이렇게 됩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건당 50만 원.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위반했을 때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20%, 다만 이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한도액이 1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위반했을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똑같이 건당 50만 원이 됩니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고 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은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를 이렇게 뒤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포상금 지급 기관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이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은 신고관청, 허가관청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 된다고 했죠. 개업공개사니까 등록관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거래 신고제에 위반했을 때는 신고관청이라고 부르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위반했을 때는 허가관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조건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은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에 통보 후에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이거를 2개로 역시
뒤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원래 이제 법과목은 이런 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차이점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 5가지가 된다고 했죠. 5가지가 되는데 거래신고 위반 3가지, 토지거래 허가 위반 2가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등이 됐어요. 해제 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이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X가 되겠죠. 요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등의 신고를 한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분해 보면은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게 5%의 과태료 처분 사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 이거는 3천만 원이 과태료죠. 해제 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이 과태료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는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 이게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 동그라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동그라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요거,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포상금 제도는 요거는 이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2번도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이 1개월이죠. 근데 여기서는 2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3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의 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의 포상금은 50만 원 동그라미.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이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를 한 거죠. 그랬을 때 포상금은 어떻게? 최초로 가야 되는 거죠. 최초로 가야 되는데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 각각 포상금을 지급한다. X가 되겠죠. 최초입니다.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 제도를 살펴봤는데 내용 자체가 간단하죠. 반면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포상금 제도하고 혼동하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